제2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23회 같은 경우는 이제 22회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약간 있었다. 근데 뭐 22하고는 뭐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간 정도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중급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전체적인 비율, 전체적인 그 수험생들의 비율에서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 난이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갈게요. 1번은 역시 유물이나 유적 문제죠. 다음 유물을 처음 제작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보자라고 돼 있는데 뭐가 나와 있어요? 주먹도끼가 나와 있죠. 자, 주먹도끼라는 것은 이제 뗀석기죠. 떼어낸 석기, 다시 얘기해서 이제 구석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봅시다.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 짐승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는 등 뭐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천 정곡리 만약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먹도끼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 구석기 문제입니다. 자, 그럼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1번 동굴이나 막집에서 주로 살았다. 역시 구석기죠.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문제 봅니다. 가락바퀴를 사용해서 실을 뽑았다. 가락바퀴라고 하는 것은 신석기 때 원시적인 수공업을 만들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락바퀴와 같이 나오는 것이 뼈바늘. 그렇죠. 세 번째 보기. 자, 빗살무늬 토기에서 식량을 저장했으니 신석기 대표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였다라는 거죠. 자, 4번.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은 청동기인데요. 자, 5번째. 반달돌칼을 이용해서 벼를 수확했으니 청동기지요. 그래서 벼농사의 시작이라고도 나와줬으니까 그렇죠. 청동기입니다. 신석기라고 하면 그냥 농경의 시작이고 그렇죠. 아무튼 구석기 문제니까 답이 될 수 없고 1번이 정답.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2번. 다음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 자, 왕을 찾아야겠죠. 왕이 주군의 지방관에게 명령해서 농사를 권장하도록 했는데 이때부터 소를 이용한 밭을 갈기 시작했으니 이것을 가지고 뭐라 부르지요? 우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신라 6세기 지증왕 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끝났네요. 지증왕. 두 번째 사료 보시면 신하들이 아뢰기를 이제 한 뜻으로 삼가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호를 사로국에서 이제 신라로 바꿨다. 역시 지증왕의 설명이지요. 자, 1번 들어갑니다. 자,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정벌하였다. 역시 지증왕이죠. 우상국. 그래서 독도 문제 나올 때도 항상 단골로 출제되는 문장이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해놓자. 2번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 자, 6세기 이 진흥왕이죠. 역사서. 자, 세 번째 선택지. 자, 왕권강을 위해서 불교를 공인했으니 불교 공인은 법흥왕이다라는 거죠. 신라. 자, 네 번째 보시면 그 관리 선발을 위해서 독서 상품과는 이제 8세기 정도 원성왕 때입니다. 원성왕. 그래서 독서 상품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7번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으니 7세기 신문왕 때다라는 거죠. 신문왕.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 선택지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선택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체크를 해두시고 정답은 1번,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금 부여, 고구려, 가나, 마변진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가나는 뭡니까? 부여, 고구려, 옥저동에 한반도에 옥동자가 살았죠. 그래서 가번은 옥저, 나번은 동해다라는 거죠.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한번 찾아보죠. 1번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던 것은 동해지요. 나번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
2번 보시면 낭낭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라고 철을 그 화폐처럼 사용했던 사만 중에 변환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보시면 천군이 관장하는 소도가 있었던 것은 사만이죠. 사만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무천은 동해의 제천 행사로서 10월달에 있었으니까 맞지요. 자, 5번 보시면 가나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지배자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만이고 만약에 이것을 맞게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그 읍군 삼로라고 불러야겠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이제 4번. 우리가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그 유산은 그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되었다. 요렇게 이제 나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석가탑에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지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석가탑에서 발견됐다. 불국사 3층 석탑이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2013년인가요? 그때 이제 발견된 것이 또 있었죠. 그게 뭡니까? 금동 입상. 그렇죠? 금동불 입상.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사리보관함.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이 요것만 나왔는데 최근엔 다 이런 것도 나오니까 우리가 체크를 잘 해두시고요. 자,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겠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것을 최고라고 하죠.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에 있지요. 자, 1번 초조대장경은 언제? 고려 현종 때입니다. 고려 현종 때 거란을 격퇴하기 위한 염원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두 번째 이제 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 때예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서 우리가 조판을 했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수기 총통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기법사에 의해서 총괄해서 진행되었던 것이 팔만대장경. 세 번째 이제 직지심체 요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고려 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항 때 만들었다면 충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찍은 것은 언제냐? 우왕 때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고려 말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 청주 흥덕사에서 찍어내지요. 직지심체 요절.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리공사 콜랭드 플랑시라는 사람이 밀유출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가죠. 프랑스에 갖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이제 관람을 위해서 박물관에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맞느냐, 프랑스 박물관이 맞느냐, 둘 다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상정 고급 예문인데 이거 고려시대 1, 2, 3, 4년이 왜 이렇게 딱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활판 인쇄물 어떤 걸로 인정받는다? 직지심체 요절로 인정을 받는데, 자, 1, 2, 3, 4는 동국 이삼국집 이규보가 쓴 책 있죠? 거기에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 2, 3, 4년이 우리나라 최초의 활판 인쇄인데, 세계적으로는 공인받지 못하고 직지심체 요절이 공인받고 있다. 이게 이제 발견이 되면 바뀌겠죠? 아무튼 4번에는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지도와 같은 형세를 이룬 시기의 고구려에 대한 사실. 자, 고구려를 물어봤는데, 자, 지금 고구려 정세를 보니까, 자, 한강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고구려가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은 언제예요?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때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한강을 경계로 이렇게 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광개토대왕인데 지금 한강을 다 장악을 하고 있죠. 이남까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장수왕으로 풀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수왕 이후의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보실게요. 자,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자,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으니까 유리왕 때입니다. 자, 이때는요. 국내성에서 어디 평양성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도라고 하면 그냥 장수왕이라고 외우신 수험생들을 위해서 틀려라 그러고 낸 거죠. 유리왕입니다.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낙랑군 축출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것은 4세기 고구려 미천왕 때죠. 낙랑과 대방군 다 축출을 한 것은 4세기 미천왕 때입니다. 자, 3번 을파수의 건의로 진대법을 시행했다. 2세기 고국 천왕이지요. 춘대춘합. 자, 네 번째 천리장성을 축주해서 당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이것은 7세기 때죠. 요 비사성에서 부여성까지 7세기 때 뭡니까? 천리장성이죠. 답이 될 수 없고. 자, 그럼 5번 보실까요? 남한간 상류 지역에 충주 고구려비를 건립하였다. 이것은 장수왕이죠. 장수왕의 중원 고구려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을 장악한 다음에 영역 표시를 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 고구려의 비성 문제는 우리가 저번 회차에도 보셨다시피 글자로도 출제가 되고요. 지금처럼 그림으로, 지도로 해서 위치, 뭐 이런 것들로도 출제가 되고 고급 같은 경우는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 6번 문제. 밑줄은 이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봐라. 자, 이 문서가 나오는데 익숙한 문서입니다. 아니에요? 익숙해요. 자, 이 문서는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된 것으로 촌락내 인구의 수, 토지 종류와 크기, 소와 말의 수, 뽕나무, 잣나무 수, 여기는 뭐 안 나왔는데 노비, 뭐 요런 수도 다 적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통일신라 때 민정문서다라는 거죠. 신라장정 민정문서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이 일본에서 발견되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록을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원경, 자, 신라의 그 서원경,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청주죠. 서원경의 4개촌, 요 안에 이제 4개촌 촌락에 대한 일종의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에 기록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일신라 문서였구나라는 거죠. 요것은 누가? 촌주가 3년마다 매년 조사를 해서 3년마다 작성을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뭡니까?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중앙에서 파견된 촌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촌주는 지방 토착 세력이죠. 그래서 재산을 기록했고 이 목적은 뭐였죠? 당연히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풀어봅시다. 기억번 고려시대 문서냐?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니은번 3년마다 작성되었구나. 그렇죠? 디귿번 최승로의 건의로 만들어졌다. 최승로는 고려시대인데요. 성종과 관련 있죠. 틀렸고. 자, 리을번 보시면 조세징수와 노동력 징발에 활용하였다. 그렇죠? 니은과 리을번 4번이 정답이죠. 이 신라 장적 민정문서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6번에 4번 체크 잘 하시고요. 7번으로 갑니다.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공통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지금 무령왕릉이 나와 있죠. 그러면 6세기 무령왕 때인데 이 무령왕이 어떤 무덤이죠?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양직공도는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난징 박물관에 있는 건데 중국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당시에 중국 양나라에 사신들이 전 세계 사신들이 막 갔는데 그 사신들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양직공도죠. 이 양직공도의 그림에 보면
요 부분만, 백제 부분만 사진을 딱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낸 거고, 옆에 막, 뭐, 일본 사진 할 거 없이 다 사진들이 그림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양직공도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그 중에 백제 사진만 띄어낸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중국의 양나라, 중국과 뭡니까? 중국과 당시에 백제가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벽화지요. 그리고 이제 무령 왕릉 벽돌 무덤. 왕이 죽었는데 무덤 양식을 중국 거로 쓸 정도로 아주 친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어요. 백제와 중국 남조의 문물 교류. 그렇죠? 자, 1번. 나제 동맹 성립 배경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장수왕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장수왕이 뭐 천도를 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아니면 한강을 장악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 자, 두 번째, 삼국시대 불교 수용 과정. 불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불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다. 세 번째, 됐고요. 자, 네 번째. 일본에 남아있는 백제의 문화에서는 이거 어디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일단 무령왕릉은 공주.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양직공도는 중국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일본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고구려와 백제 건국의 유사성. 요것은 무엇을 나타내야 돼요? 돌무지 무덤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송파에 있는 석촌동 고분, 그렇죠? 석촌동 고분이 나타나줘야 그 중국과래. 고구려와 백제의 그 관계를 알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그은 이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설명은 읽을 필요도 없이 오른쪽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승탑이 나왔다라는 거죠. 승탑은 언제 유행합니까? 신라 말에 유행합니다. 신라 말에 어떤 영향? 선종불교에 대한 영향이 있죠. 선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라 말에 승탑이 유행하게 되고, 우리 시험에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나온다고 그러면 신라 말로 풀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지요. 자, 기억번 볼게요. 구산선문을 영성하였다. 자, 오교 구산이라고 해서 오교는 교종, 구산은 선종을 얘기하니까 맞고요. 자, 니은번 문헌공도를 이것은 언제입니까? 문헌공도는 최충이에요. 고려 문종 때 최충의 구제학당에서 공부했던 무리들을 문헌공도라고 하니 답이 될 수 없고, 디귿번 참선 수행을 강조했던 선종이지요. 그렇죠? 실천. 자, 리을번 대각국사 의천이 창시하였다. 의천은 언제예요? 고려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단을 통합하려고 했었던 고려시대 의천. 기억 디귿번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자, 우리가 9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중앙관제를 갖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왕이 있고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래서 삼성이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 이원적 통치체제인 좌사정, 우사정이 있고, 그 밑에 충인의 지, 예, 신, 부, 육부가 있네요. 삼성 육부, 어느 나라? 발해입니다. 발해의 삼성 육부지요. 자, 그렇다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1번 구서당 10정의 군사조직을 갖추었다. 통일신라지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중앙군은 구사당, 지방군 10정.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자, 나당연합군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당하죠. 그래서 백제 660년, 고구려 668년. 자, 세 번째,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으니, 자, 전통, 인안, 대흥, 건흥, 이렇게 연호를 4개는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고왕, 대조영, 그리고 무왕, 그리고 문왕, 그리고 선왕,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지요. 자, 인안, 그리고 대흥 나왔으니까 3번이 정답이고, 자, 네 번째 보실게요. 국가의 중대사를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구주 오소경 체제를 갖추어 지방을 통치하였다. 신라죠. 어떤 신라? 통일신라. 자,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왜구가 선박 500척으로 진포 어귀에 들어와서 주와 연에 흩어져 불을 지르고 약탈을 자행하니 시체가 산과들을 덮었다. 처음으로 누가 만든 화포를 사용했어요? 최무선이 만들었겠죠. 자,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고요.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포를 만듭니다. 자, 최무선은 고려 말 때 활약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전투를, 지금 나와 있는 전투를 진포 전투, 진포 대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1번 거북선이 왜 나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이순신, 다시 해서 이제 선조 때, 그렇죠? 조선. 자, 나선 정벌 추진하였다. 이것은 이제 변급, 신유, 생소하시죠? 공부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변급과 신유는 나선정벌입니다. 효종 때 나선정벌 할 때 이 변급, 신유 장수를 보내죠. 자, 세 번째 화통도감을 설치했죠? 화통도감 설치해서 화포를 만들었다. 최무선. 네 번째 보시면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했다. 누굽니까? 고려 김윤후. 그렇죠? 그래서 용인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했다. 살리타를 사살했죠. 자, 5번 그 일본의 통신사로 파견되었다.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우리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달하기 위한 사신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에 3번이 정답, 우리가 11번으로 갈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 자, 또 역시 인물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인물을 찾아봐야죠. 자, 불교 중심 이 내용은 후삼군을 통일한 인물이, 아하, 그렇구나. 후삼군을 통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태조 왕건인데, 그렇죠? 1조 불교 중심, 2조 풍수지 서경 중시. 요거 뭐예요? 훈요 10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타난 것은 훈요 10조입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10가지는 지켜라라는 후대 왕들에 대한 지침서죠. 자, 1번 흑창을 설치했다. 그렇죠. 그래서 빈민을 의지했고 1번 정답이네요. 자, 2번 전식과는 고려시대 경종이 시정전식과를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경종. 자, 세 번째 보시면 과거제를 도입했다. 고려 광종이죠. 후주에서 넘어온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자, 노비왕건법을 시행하였다. 광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권 강화와 국가재정 확보를 다 취했다라는 거죠. 자, 5번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고려 성종 때입니다. 성종의 유교정치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였죠. 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2번 문제로 갈게요. 자, 12번 문제. 다음 안내문에 대한 학생의 댓글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자. 우리 역사 속의 교육기관. 와, 학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삼국시대에 하나하나 찾아가야겠네요. 자, 삼국시대 태학, 귀족 자제를 가르치다라고 돼 있는데 태학은 고구려 소수리방 때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 태학 삼국시대 맞네요. 그렇죠? 자, 나번 볼게요. 국학은 누가 만들었어요? 신문왕이 만듭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신문왕 때지요. 그렇다면 맞습니까? 남북국 시대니까 통일신라 발해 맞지요. 자, 다번 보시면 서원 제사와 교육을 담당했는데 서원은 그 16세기 그래서 사림들이 집권했을 때 16세기 이후에 그 많이 만들어졌던 그 교육기관이죠. 그런데 고려시대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틀렸죠. 3번이 틀렸으니 정답. 자, 라번 보시면 성균관은 조선의 최고 국립대학이죠. 조선의 대학교다라는 거 됐고. 자, 마번 보시면 그 한성사범학교가 나왔어요. 이것은 그 고종 때인데 고종이 1885년에 뭘 반포하지요? 교육입국주서를 반포합니다. 가부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입국주서를 반포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범학교나 실업학교, 소학교 다 만들게 되죠. 맞는 얘기.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13번 문제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조선 전기의 학자예요. 그렇죠? 딱 봐도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오죽헌에서 신사임당 뭐 그리고 뭐 아들이다 뭐 끝났죠. 그럼 누굽니까? 이입니다. 율곡이이 그렇죠? 자, 율곡이이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헌은 이이가 태어난 곳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이는 주 기론 그렇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거중기를 설계했다. 거중기는 정약용이죠. 그래서 수원화성을 건축하는데 건축 기간을 공사 기간을 앞당겼습니다. 자, 두 번째 성악 지묘를 저술했습니다. 이입니다. 그렇죠? 이황은 성악 10도고 이는 성악 지묘인데 어떻게 자 성군이 되려면 어떻게 신하들이 성군을 가리켜야 된다. 그렇죠? 올바르게 가리켜야 된다. 성군으로 이끌도록 신하들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성악지묘입니다. 2번이 정답. 자, 3번 동국지도는 정상기죠. 정상기의 동국지도 백리척. 자, 호랑 논쟁을 전개하였다. 이 18세기 이 노론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생존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청해 문물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것도 이제 18세기 실학자죠. 북학파 실학자.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도 맞을 수가 없고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14번 문제로 갈게요. 자, 14번 문제 갑니다. 가에 들어갈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아하, 지금 보니까 뭐가 고려정기네요. 고려 때 이성 육부가 나와 있고 자, 왕 밑에 직속기관으로서 고려의 독자적 기구 뭡니까? 이것이 제추회의기구지요.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곳인데 식목도감은 뭡니까? 국가의 의례 혹은 법식 그러니까 법에 대한 법이나 규칙을 제정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식목도감이 임시적으로 운영이 됐었던 건데 가번은 무엇이냐? 도병마사다라는 거죠. 도병마사는 역시 제추기구고요. 그리고 어떤 거? 국방. 그러니까 이제 전시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던 임시기구였다라는 거죠. 자, 이 도병마사는 맨 처음에 임시기구였다가 상설기구.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상설기구가 되고 그리고 상설기구가 되면서 최고 국가 권력기구로 급부상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죠? 도평의사사로도 바뀝니다. 도병마사, 그렇죠? 이것이 언제 바뀌어요? 원간섭기. 원간섭기 이후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기구였다가 상설기구면서 최고 권력기구로 바뀌게 되고 이름도 바뀌는 것 도병마사. 자, 1번 물가 조절을 관장하였다는 어디에서 하지요? 상평창에서 하죠. 물가 조절 기구는 상평창입니다. 자, 두 번째 관리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다. 어사대에서 했죠. 관리의 비리 감찰 어사대. 자, 세 번째 보시면 국방 및 군사 문제를 논의했다. 당연한 얘기고 네 번째 보시면 간쟁 봉박 서경권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것이 뭡니까? 대간이라는 제도죠. 그래서 대간 제도는 누가? 어사대의 관원과 중섭나성의 낭사 이들이 대간권을 갖고 있었고 왕에게 막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왕을 비판할 수가 있었다. 다섯 번째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맡아보았다. 3사죠. 3사. 조선의 3사, 고려의 3사 틀려요. 고려의 3사는 회계. 이렇게 이제 화폐와 곡식의 출납 이런 것들을 담당했지만 조선의 3사는 뭐를 갖고 있었습니까? 대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기구를 3사로 불렀고 조선의 3사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이죠. 우리 시험에서도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15번 한번 가볼까요? 1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진전에서 전시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땡땡시대 불교문화 사진전입니다. 땡땡시대 불교문화가 크게 발전을 했는데 지금 보면 오른쪽에 뭐가 나와 있어요? 논산에 있는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이죠. 논산에 석조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요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야지요. 지방미 향토미를 나타내는 어느 시대? 고려 시대의 그 불상이죠. 그렇다면 고려를 찾는 거죠. 1번 월청사 팔각 구층탑은 고려 시대죠. 고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뭐 송의 영향을 받았던 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있다라는. 자, 2번 그 양양의 진전사지 3층 석탑은 통일신라탑이죠. 통일신라탑이다. 세 번째 보시면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이거 백제탑이죠. 백제. 자, 네 번째 보시면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통일신라. 그렇죠? 신라탑이다. 신라 불상이다. 다섯 번째 서산 마의 삼존불 어느 나라 겁니까? 백제의 온화한 미소를 대표하는 불상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우리가 16번 문제로 가볼까요? 16번. 자, 16번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타나 있고 누가 막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6번 한번 보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보세요. 근래 많은 고관들이 우리 같은 천안 출신에서 나왔다. 천민인가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겠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냐? 누굽니까? 그 아래 보니까 만적이라고 나와 있죠. 만적의 난입니다. 자, 만적의 난은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죠? 만적. 누구냐? 최충원의 산업이다. 다시 얘기해서 무신집권기다. 무신정권기에 일어난 신분 해방 운동. 그렇죠? 천민의 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이구 답이 바로 나왔어요. 그렇죠? 라번에 있잖아요. 라번에 있습니다. 무신집권기 라번. 그렇죠? 연도를 몰라도 우리가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7번 문제 갈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 등이 글을 올리기를 신들이 서경에 임원역 땅을 가보니 이는 음양가가 말하는 대화세다. 엄청 기운이 좋다라는 거죠. 만약 궁궐을 세워 옮기시면 천도를 한다면 천하를 합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아래 이제 사료를 보시면 땡땡이가 분사시랑 조광, 병부상서, 유감, 사제, 소경, 조창은, 안중현 등과 서경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대화궁을 짓자라고 서경으로 옮기자라는 고려 묘청, 고려시대 묘청이 등장을 해야겠죠. 그렇죠? 묘청이 어디에서? 서경에서 서경천도 운동, 그래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강동육주를 확보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강동육주는 서희의 외교 담판이죠. 그래서 거란의 1차 침입 이 있었을 때 소손령에 맞서서 바로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고려 땅에서 일어났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그러면서 압록강 동쪽에 땅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것 관련이 없죠. 두 번째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으니 국민왕 때 누가 신돈을 등용을 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하게 되죠. 세 번째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누굽니까? 강감찬 장군이죠. 거란의 3차 침입이죠. 자, 네 번째 칭제건원과 금국정발을 주장했던 것이 묘청입니다. 묘청파, 묘청과 정지상, 서경파들이 주장을 했던 내용. 자, 송악 출신 호족으로 나주를 점령을 했다라는 것은 왕건입니다. 이 후삼국 시대인데요. 어딥니까? 이렇게 그릴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백제 있고 후백제 있고 후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어요. 그렇죠.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있는데 이때 이제 궁에 수하했던 왕건이 이쪽으로 해서 해상 세력을 이끌고 이렇게 나주 지역을 점령을 해서 후고구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틀렸고 17번에 4번, 18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의정부에서 상소하기를 서울과 외방에 구할 데 없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소재지에 관하에 구하여도 이를 다스려주지 않으며 나와서 등문고를 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하는데, 이 등문고는 맨 마지막에 보면 신문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문고를 설치하였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시험에서 신문고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설치는 누가 했지요? 설치는 태종이 합니다. 흐지부지 되다가 저 뒤에 가서 부활을 시키는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영조지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설치했다라고 하니까 태종을 물어보고 있다는, 태종의 업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치국이를 제작하였다. 세종이죠.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후패법을 실시하였다. 양반에서 천민인 노비까지 착용하게 했고 누구만? 남자만 착용하게 했다라는 거죠. 후패법 태종의 정책이었다. 왕권 강화책이죠. 국가재정 확보책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탕평비를 건립한 것은 영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까딱 잘못하면 3번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고, 네 번째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경국대전을 병찬하기 시작한 왕은 누구예요? 세조. 그렇죠? 그리고 완성해서 반포한 왕은 성종. 그렇죠? 지금 반포했다라고 했으니까 성종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세종이죠.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우리가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지도에서 표시된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 지금 4군 육진이네요. 자, 4군은 누굴 보냅니까? 최윤덕 장군을 보내요. 육진을 누구를 보냈지요? 김종서 장군을 보내요. 자, 이걸 누가 보냅니까? 세종대왕이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압록강에서 두명강까지 국경을 설정했잖아요. 자, 1번 삼별최 항쟁 원인을 찾아본다. 이거 누가? 몽골 애들이 쳐들어온 거죠. 고려에 몽골이 쳐들어온 거니까 거의 답이 될 수 없고요. 세종 때 이 4군 육진을 토벌한 개척한 이유는 누구? 여진을 토벌하기 위한 거죠. 여진정벌입니다. 자, 두 번째, 웅진도독부의 위치를 찾아본다라는 것인데, 말 그대로 웅진이 어디예요? 공주잖아요, 공주. 그렇죠? 웅진은 공주입니다. 그래서 웅진성 시대 공주가 수도였던 시대, 백제 시대잖아요. 아니, 웅진도독부는, 신라가 나당전쟁 할 때요. 그렇죠? 나당전쟁 바로 있기 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막 했을 때 당나라가 집에 야욕을 부리기 위해서 웅진에다가 웅진도독부를 설치를 했었던 그 내용을 지금 적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명량대첩의 승리 요인을 알아본다. 이것은 조선시대잖아요. 그렇죠? 임진을 한 다음에 정유재란이 있을 때 명량해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일본과 관계 있는 거고. 4번, 3인정책의 시행 목적을 살펴본다. 자, 3인정책은 세종 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계가 있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땅을 개척을 했으니 이 삼남지역,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주민을 이주시키자라는 계획하에 진행을 했던 것이 3인정책이죠. 백성 이주정책. 4번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5번 위화도 왜군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라는 건데, 이건 벌써 고려 우왕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왕이 어디 요동을 정벌해라 라고 이성계와 최영을 보내지요. 그때 이성계는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사불가론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결국에 이제 위화도에서 우리끼리 가서 죽을 필요는 없다. 돌아가자. 그래서 군대를 돌리죠. 위화도 회군입니다. 자, 20번 가에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 지방 양반들로 구성됐고 좌수와 별감 등의 향임직을 두었고 향청, 향당, 향소청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유양소지요. 그렇죠? 유양소. 그래서 유양소의 간부가 좌수, 별감이라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경제소가 혁파된 이후에 유양소의 이름이 향소나 향청으로 개칭됩니다. 그렇죠? 자, 1번 수령을 보호하고 양리를 감찰하였다. 그렇죠? 유양소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고을의 풍기, 예, 그러니까 이제 풍기문란 이런 거 있을 때 이 교정 교화를 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유양소지요. 자, 두 번째 그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대부분 철폐된 것은 서원이잖아요. 서원 철폐입니다. 47개의 사익서원만 빼고 600여 개의 그 서원이 싸그리 없어졌다라는 거죠. 세 번째, 육방으로 구성돼서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향리입니다. 이방, 호방, 예방, 형방, 그렇죠? 이렇게 이제 육방으로 조직된 것은, 구성이 된 것은 향리, 수령 옆에 있었던 향리. 자, 네 번째, 지방 공립교육기관으로 9년마다 설치되었다. 향교 정도가 될 겁니다. 향교.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지방에 대한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행사한 것은 지방 사도, 그골 사도 수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번에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21번 문제로 가볼까요? 21번. 자,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지금 보면 그 무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이 무덤은 융릉입니다. 라는데 지금은 융건릉입니다. 융건릉. 그래서 수원 화성에 있어요. 수원에 있어요. 그 효성이 지극했던 이 왕이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모시기 위한 사도세자의 무덤. 그렇죠? 그리고 정조의 무덤. 그 따로따로 돼 있는데 옆에 이제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융건릉이라고 해서 수원에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사도세자니까 사도세자의 아들 누구예요? 정조지요. 정조입니다. 자, 격번.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지요. 그래서 자신만의 부대를 만들었고, 자, 니은번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은 선조 때죠. 그래서 그 임진왜란 중에 포수, 사수, 살수, 삼수번 편제를 해서 일본에 대항을 했죠. 대적했죠. 자, 그래서 이제 오군영이 시작되는 중앙군의 첫째 부대, 오군영의 첫째 부대 훈련도감입니다. 그렇죠? 자, 디귿번. 관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7세 이상의 당하관 중에 인재를 뽑아서 정조가 재교육을 시키고 40세가 되면 시험을 봐서 내보내는, 관리로 내보내는 제도가 초계문신제 관리 재교육제도 정조입니다. 리을번.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한 것은 고종 때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왕권 강화책이었다라는 것. 기억번과 디귿번이 정답이죠. 2번에 있네요. 자, 우리가 2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전쟁 얘기예요. 권율은 정병 4,000명을 뽑아서 양천에서 강을 건너 행주산 위에 진을 치고 권율이 나왔어요. 그렇죠? 목책을 설치해서 방비를 하였다. 권율. 그리고 맨 아래에 출처를 보니까 선조 수정실록, 선조실록을 얘기하고 있고 권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권율의 행주대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행주대첩은 언제 있었습니까? 임진왜란 중에 있었습니다. 다시 해서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임진왜란의 영향, 그러니까 결과, 뭐 이런 것들 되겠죠?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는 것. 자, 기억번. 명예국력이 쇠하여졌다. 그렇죠? 왜냐면 명나라가 원군을, 지원군을 지원을 해줬고, 당시에 명나라는요, 내분이 있었어요. 내분이 있었고 왕권이 그렇게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랴부랴 군대를 모아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죠. 조선을 도와주고 나서 저쪽에 누굽니까? 여진족이 힘을 키워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후금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명나라를 치게 되는 당시에 명나라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내분도 있었죠. 전쟁까지 참여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명나라가 쇠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명청교체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니은번. 조선이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누구 때입니까? 세종 때 이종무. 자, 임진왜란은 언제예요? 선조 때 있었죠.
자, 디귿번 보시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렇죠. 임진왜란의 결과 비변사가 엄청나게 강화되게 됩니다. 기능이. 1번 황룡사 구축목탑이 소실된 것은 누구 때입니까? 몽골이 쳐들어와서. 그렇죠? 몽골의 침입. 몽골이요? 그럼 언제예요? 고려 때지요. 그렇죠? 고려의 대몽항쟁 기간 중에 몽골 애들이 싸그리 다 불질러 버렸다라는 거죠. 자, 기역번, 디귿번이 정답. 그래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죠. 2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밑줄근 정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오늘 대사헌 조광조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건 그러게 말이야. 그동안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해 훈구 세력의 반발을 불러오지 않았던가. 지금 이것은 조광조를 친 상황이죠. 이것은 언제입니까? 중종 때. 중종 때 중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광조를 등용을 하죠.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을 추진해봐라 라고 했더니 너무 급하게 추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화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 훈구 세력들이 조광조를 치게 되니 이것이 기묘사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밑줄근 정책. 자, 다시 얘기해서 조광조의 개혁 정책 어떤 것들이 있었길래 훈구 세력이 쳤느냐? 이런 거죠. 뭐 향약 시행도 있었고 대표적인 이제 현량과 그래서 사림을 등용하는 과거제를 무시하고 현량과 그래서 그냥 관리 추천제죠. 내가 그냥 청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림을 등용하고 훈구파들이 좋아했던 도교 행사 같은 걸 다 폐지하죠. 그리고 이제 소학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었고 경연도 강화합니다. 그래서 왕도 토론회 장에서 참여해서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미법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훈구파가 조광조를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그 위훈삭제 사건이죠. 그래서 위훈삭제 가짜 공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공신 3분의 2 정도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자, 1번 사병을 역파했다.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입니다. 두 번째 집현전을 설치한 것은 세종이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현량과를 실시했죠. 그래서 현량과를 실시해서 훈구파들이 화가 났었다라는 얘기고 네 번째 과전법을 제정하였다.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 공양왕 때 그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였죠. 자, 5번 보시면 육조직계제를 시행했는데 육조직계제는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던 태종과 그리고 세조가 시행을 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 우리가 2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24번 문제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 자, 인왕제색도가 나왔는데 인왕제색도는 일단 18세기 진경산수화지요. 누구의 그림입니까? 정선의 그림입니다. 자, 한번 설명을 봐볼까요? 이 그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괜히 봤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인왕지색도 나왔는데 자, 1번 중국의 고사를 주제로 하였다. 이것은 무슨 중국입니까? 우리나라의 풍경을 그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산수를 묘사한 것이 정선의 진경산수화. 두 번째, 조선 전기 후기라고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것, 이것도 아니죠. 이거 15세기 때 안견의 목류도원도죠. 그 유명한 목류도원도인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풍요와 다산의 염원은 왜 이것은 풍요와 다산이 아니고 이 산수 그대로 우리나라의 풍경 그대로를 묘사한 거죠. 진짜 그림처럼 진경산수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5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2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책으로 옳은 것, 책을 찾아봐라. 이 책은 실학자 이중환이 저술한 인문지리서 팔도총론, 북고총론, 삼인총론. 와, 어렵다. 그렇죠? 모르셔도 되고 맨 아랫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살만한 곳의 입지 조건으로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책이 뭡니까? 이중환의 탱리시잖아요. 인문지리서입니다. 인문지리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1번 보시면 뭡니까? 그 북학의 누가? 박제가가
당시 이제 북학사상을 저술해 놓은 책이죠. 자, 두 번째 임원경제지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죠. 그래서 서유구가 그 농업 백과사전을 작성을 했지요. 자, 세 번째 성호사설은 이익이지요. 이익, 성호사설, 백과사전. 네 번째 잘못했네요. 4번인데 벌써 3번. 이익. 자, 3번 볼게요. 아방강역고는 누굽니까? 정약용이죠.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자,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같은 경우는 그 역사지리서입니다. 역사지리서. 그래서 다른 책들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백과사전이다, 아니면 그냥 역사지리서다, 인문지리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번까지 우리가 절반을 풀어봤고요. 힘드실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